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그것을 이제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이라고 하면 특정한 DB 또는 테이블 아니면 이제 전체 DBMS 전체 내용을 특정한 파일에 이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MySQL에서는 이러한 백업을 하기 위한 전용 명령어가 있는데요. 콘솔 창에서는 MySQL dump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MySQL dump -u 해서 ID, 사용자 ID죠. 그 다음 -p 해서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all databases 하면 전체 DB, MySQL 전체 내용을 다 이제 덤프 파일, 특정한 텍스트 파일로 다 출력하라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이제 보통 리다이렉션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덤프한 내용을 화면에 찍는 것을 이제 특정한 파일로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all databases 해서 이제 전체 DB 내용을 전부 저장하라는 거죠. 자, 또는 이제 특정한 DB 를 지정하면 그 DB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테이블만 저장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DB 이름 그 다음 테이블명을 사용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장할 때 이제 DB 스키마 그리고 DDL 명령어죠. DB 스키마 create 테이블명과 그 다음 실제 DB 레코드들이 전체 다 저장이 되지만 전체가 아니고 스키마만 저장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no data 옵션을 쓰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데이터 없이 스키마만 저장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스키마 빼고 데이터만 순수하게 덤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no create info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만 백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형태의 명령을 사용해서 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때 콘솔 모드가 아니고 MySQL 워크벤치에서 덤프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메뉴에 데이터 엑스포트 명령을 사용하셔 가지고 데이터 엑스포트의 엑스포트 옵션을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안에 있는 셀프 컨테인드 타입의 파일로 엑스포트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테이블을 지정해 주시면 저장할 때 역시 옵션이 있는데 데이터랑 스키마랑 같이 저장할 건지 스키마만 저장할 건지 여기서는 스트럭처 온리죠. 그리고 데이터만 저장할 건지를 지정한 다음에 엑스포트 명령어를 클릭해 두시면 해당되는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라. 이것은 이제 MySQL 덤프에 역시 루트 유저의 -all databases를 dump underscore all.sql이라는 파일에 저장하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worlddb를 백업해라. 이러면 -databases에 worlddb 이름을 주고 역시 저장할 때 world.sql로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CT 테이블을 백업해라. 이것은 이제 worlddb의 CT 테이블을 ct.sql이라는 파일에 저장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country 테이블의 스키마만 저장해라. 그러면 이제 -no data 옵션 쓰고 world의 country 옵션을 쓰면 되죠. 자, 그래서 country underscore schema.sql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는 데이터만 저장해라 라고 하면 -no create info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world의 country 테이블에 데이터만 저장해라. 그래서 country data.sql. 그래서 수행을 하면 파일이 총 5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5개의 내용을 덤프를 해서 후반부에 있는 다음 내용인
리스토어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ySQL 콘솔 모드에서 백업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MySQL 덤프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MySQL 덤프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이렇게 MySQL에 옵션들이 나오네요. 덤프 옵션이. 그래서 여기서 MySQL 덤프 해서 마이너스 유저랑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ll databases를 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dump all.sql로 백업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백업이 돼서 dump all.sql 파일로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약 4.3메가죠. 4.3메가짜리 텍스트 파일로 덤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볼까요? 타이프 dump all.sql 보어 사용하시면 전체 내용을 한 페이지씩 나눠 가지고 출력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초반부는 보시면 set 명령어들이 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create database 명령어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MySQL DB가 있고 use DB 해서 밑에 보시면 쭉 create DDL 명령어들이 쭉 있죠. 그리고 내용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들이 다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데이터 자체도 이렇게 쭉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백업된 내용을 나중에 복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SQL 명령어를 하는데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만 백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월드 DB만 백업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월드 DB 마이너스 데이터베이시스 월드 해서 이번에는 world.sql을 백업을 하겠습니다. 자, 하면 월드 DB를 백업하니 약 246KB가 되네요. 자, 여담인데 MySQL 버전 중에 윈도우 버전에만 월드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닉스라든지 맥 버전의 MySQL에서는 이 샘플 DB인 월드 DB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DB를 만약에 꼭 써야 된다 실습에서 이러면 윈도우용 MySQL에서 이렇게 덤프 하셔가지고 업로드 하셔가지고 유닉스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테이블만 백업해 보죠. 테이블은 옵션이 없고 그냥 DB 이름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t.sql에다가 저장해라 이거죠. 자, 이렇게 백업을 하시면 역시 이렇게 파일이 180KB짜리 파일이 덤프가 됐네요. 자, 역시 뭐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게 SQL 문들이 쭉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나중에 복원하면 되겠죠. 자,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두 개를 보죠. 이번에는 컨트리 테이블을 스키마만 백업하겠다. 이러면 no 데이터죠. 마이너스 no 다시 데이터라고 옵션 주고 그 다음에 컨트리 스키마 에다가 저장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컨트리 스키마.sql 파일이 생성됐네요. 자, 이번에는 컨트리 스키마 no 데이터 옵션이 아니고 no create info죠. 인포를 사용하셔가지고 정보만 컨트리 테이블의 정보만 저장하겠다 이거죠. 인포의 레코드만. 그래서 컨트리 언더스코어 데이터.sql을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5개의 덤프 파일이 생겼네요. 자, MySQL 워크벤치를 통해서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워크벤치를 띄우시고 로컬 인스턴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워크벤치가 수행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예, 내비게이터 옵션의 매니지먼트를 보시면 안에 데이터 엑스포트하고 데이터 임포트 리스토어가 있죠. 네, 그래서 데이터 엑스포트를 클릭해 주세요. 백업은. 자, 보시면 이 중에서 어떤 DB를 백업할 건지를 체크박스로 지정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예, 여기 같으면 예, 월드 DB만 백업하고 싶다라고 하면 월드만 체크하시면 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월드 DB 안에 있는 테이블이 3개가 나오네요. 시티, 컨트리 랭귀지 테이블이 나옵니다. 자, 요 3개를 원하시는 역시 또 테이블만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다 하신다든지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스트럭처만 할 건지 예, 데이터만 할 건지 아니면 둘 다 할 건지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엑스포트 옵션에 예, 셀프 컨테인드 파일로 백업하겠다 이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원하시는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바탕화면에다가 여기 제가 이제 월드 DB를 백업했네요. 자, 월드 워크벤치에서 백업했다 이거죠. 자, 월드 워크벤치 예, 하시고 저장 하시고 파일 이름 정하신 다음에 예, 그리고 스타트 엑스포트 네, 지정이 되면 세이브가 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엑스포트 컴플리티드라고 나오죠. 예, 그러면 예, 역시 바탕화면에 가서 예, world.workbench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요 파일이 덤프 파일이죠. 자, 요걸 나중에 또 복원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덤프된 파일의 내용들이 쭉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저장했던 SQL 파일을 또는 이제 외부에서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죠. 예, 이전 예제에서 보시면 예, 인덱스 실습할 때 다운받은 텍스트 파일, SQL 파일을 받아와서 MySQL에 집어넣을 때도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콘솔 모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MySQL을 그대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 복원하고 싶은 DB 이름 예, 또는 전체 내용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전체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고 이번에는 리다이렉션이 반대죠. 파일을 읽어서 예, DB 쪽으로 집어넣으란 거죠. 자, 여기서는 DB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여기는 전체 all이죠. 예, 그리고 이쪽은 특정한 테이블만 리스토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 DB명 테이블 이름을 지정해서 이 파일을 예, 지정해서 예, 해당되는 DB를 복원해라 라는 거네요. 자, 이런 형태로 커맨드 라인에서 콘솔 모드에서 쓸 수가 있고요. 예, MySQL을 로그인한 상태에서 예, 특정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예, 수행하고 싶으시면 소스 명령어 왜냐하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부 .sql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SQL 명령어들이죠. 그래서 이 SQL 명령어를 읽어와서 수행을 하라는 거죠. 소스, 유닉스에서 이제 설정하는 소스 명령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읽어와서 이 파일에 있는 SQL 명령어를 다 수행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행이 되면서 인서트 문 또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문 같은 것들이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이 그대로 DB에 들어가도록 DB에 들어가겠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워크벤치에서 복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워크벤치에서는 역시 엑스포트가 아니고 데이터 임포트 메뉴를 선택하시고 임포트 프롬 역시 셀프 컨테인드 파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복원할 DB 이름을 디폴트 스키마를 뭐로 할 건지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스키마와 데이터 다 할 건지 데이터만 예, 복원할 건지 아니면 스키마만 복원할 건지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 버튼을 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T 테이블을 복원하는 거는 자, 미리 예, 기존의 CT 테이블과 중복될 테니 드랍을 해서 CT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MySQL 명령어 사용해서 CT 테이블에 있는 ct.sql 파일을 읽어와서 월드 DB 안에 있는 CT 테이블에 복원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셀렉트를 해보면 내용이 복원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스키마만 예, 남기고 다 지우는 거는 이미 트렁케이트 명령을 배우셨죠. 트렁케이트 명령에서 컨트리 테이블은 존재한 상태에서 데이터, 이전에 이제 컨트리 테이블에 백업해뒀던 데이터만 백업했던 부분을 읽어와서 월드 밑에 있는 컨트리 테이블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월드 DB를 드랍을 했네요. 그래서 월드 DB가 사라진 거죠. 자, 사라진 상태에서 world.sql을 읽어와서 월드 DB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드 DB를 복원하려면 일단 월드 DB를 드랍을 해보죠. 자, 해보시면 이제 드랍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예, show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하시면 이제 내용이, 예, 월드 DB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예, create 데이터베이스 해서 빈 월드 DB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셔서, 예, MySQL, 예,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월드 DB는 지금 빈 껍데기 월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world.sql을, 예, 읽어와서 복원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예, world.sql을 읽어와서 월드 DB 안에 내용을 생성을 하게 되네요. 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역시 show databases를 하면, 예, 월드 DB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일 아래에 있네요. 자, 그래서 use world를 하신 다음에 show tables 하시면 아까 지워졌던 DB 안에 DB를 드랍하면 내용 테이블까지 다 삭제되는데 안에, 예, city 테이블에 있는 내용까지 다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DB의 내용을, 예,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DB 내용을, 예, 복원하는 것을, 예, MySQL 워크벤치를 사용해서 복원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백업했던 것과 같이 데이터 엑스포트 아래 메뉴 보시면 데이터 임포트 리스토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역시 파일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파일을 셀프 컨테인드, 예, 파일에서, 예, 복원을 한다고 옵션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월드, 예, 워크벤치라고 하는 .sql 파일이 아까 저장이 되어 있었죠. 이 파일을 지정하시고 어디다가, 예, 백업을 된 것을 복원할 건지를 디폴트 타겟 스키마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직접 만들어도 되고 지금 월드 DB에 이미, 예,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하나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자, 기본은 월드로 그대로 갈까요? 자, 그래서 월드를 또 한번 드랍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 드랍 스키마가 있네요. 자, 그래서 드랍 나우 지정하시면 월드가 사라졌네요. 자, 여기서 create database, 예, 월드 지정하시고 수행을 해주시면, 예, 이제는, 예, 월드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네요. 내용은 역시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 그래서 테이블이,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 복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복원을 데이터 임포트 지정하시고 월드로 지정하시고, 예, 그 다음 파일 지정하시고 역시 데이터 스키마만 할 건지, 예, 그 다음에, 예, 구조만 할 건지 데이터 테이블만, 데이터만 할 건지 다 할 건지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 임포트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컴플리티드가 나오면, 예, 리로드를 해주시면, 예, 테이블 리스트가, 예, 나와서 CT 컬럼 랭귀지가 다 나왔네요. 눌러보시면 안에 내용이 다 복원된 거 볼 수 있죠. 자,
자, 이런 형태로 MySQL에 데이터 임포트를 사용해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수행한 결과물이나 에러 발생 또는 이제 운영 상황을 별도의 로그 파일에다 저장을 하는데요. MySQL은 크게 4가지의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로그 파일이 있는데 이 에러 로그 파일은 MySQL이 뜬다든지 수행된다든지 또는 SQL에서 수행이 되다가 에러가 발생하는 쿼리에 대한 메시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어떠한 에러 메시지들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로그. 일반적인 로그는 기본적으로는 MySQL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하고 싶으시면 제너럴 로그 메시지를 플래그를 액티베이트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 제너럴 로그가 남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거를 보통 쓰지 않는 이유는 보통 성능이 떨어지죠. 로그를 모든 쿼리에 대해서 로그를 남기면 많은 부담이 갑니다. 시스템에. 그래서 보통은 일반 로그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가 난 로그 이런 것도 분석할 때는 제너럴 로그를 쓸 수 있겠지만 서비스하는 상태에서 제너럴 로그는 보통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뭐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그 디버그 모드죠. 디버그 모드도 역시 보통은 릴리즈 모드, 프로덕션 모드로 보통 갈 때는 대부분 삭제하기 때문에 제너럴 로그는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쿼리, 슬로우 쿼리 로그가 있는데 슬로우 쿼리 로그라고 하면 일정 시간이 넘어가는 수행 시간에 일정 시간이 넘어가는 쿼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일정 시간은 롱 쿼리 타임으로 설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지정하든지 값들이 있는데요. 이 값들이 넘어가는 쿼리, 수행 시간이 일정 시간이 넘어가는 쿼리를 기록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이전의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인덱스하고 연결이 되겠죠. 인덱스가 제대로 걸리지 않아서 느린 쿼리들, 예를 들어 제가 이전에 설명할 때 0.5초나 1초 정도 걸리는 쿼리가 느린 쿼리라고 그랬죠. 이런 쿼리들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이제 남으면 이 쿼리들을 최적화를 하면 되겠죠. 역시 분석 용도로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쿼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 쿼리에 대한 로그가 이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두 쿼리는 좀 특이한 쿼리입니다. 이 쿼리는 리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사용하죠. 이거는 이제 후반부 다음 이제 강의에서 다루게 될 텐데 DB 리플리케이션이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마스터 슬레이브로 만들어서 두 개의 DB를 가지고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DB의 수정, 추가, 삭제되는 쿼리들이 리플리케이션 돼서 복제돼 가지고 슬레이브 DB로 전부 다 똑같이 넘어갑니다. 자, 이런 걸 리플리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리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보면 바이너리 로그, 이걸 마스터 로그라고 하죠. 이제 그다음 릴레이 로그, 이거는 이제 슬레이브 로그라 그러는데 이 바이너리 로그하고 슬레이브 로그는 내용 같습니다. 자, 하지만 마스터에 해당하는 로그, 이 바이너리 로그를 리플리케이션 서버가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슬레이브 쪽으로 전체로 이제 복제를 하는 거죠.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슬레이브 로그는 역시 또 자기한테 넘어온 쿼리들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나중에 슬레이브가 이제 리플리케이션이 계속 도는 게 아니고 깨진다든지 또는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값들을 이제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하는 로그가 이진 로그 그리고 릴레이 로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로그에 대한 실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MySQL의 설정 파일이 my.ini라는 파일, initialize 파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원래 이제 유닉스의 경우에는 my.cnf 파일이죠. 여기에 MySQLD라고 하면 MySQL 데몬 해서 MySQL 서버를 말합니다. 그래서 MySQL 서버의 섹션에 로그를 남기고 싶으시면 이렇게 로그 지정하시고 C 드라이브 밑에 MySQL 밑에 데이터라는 폴더 밑에 쿼리
쿼리 로그죠. 전체 MySQL.log를 남겨라. 요거고요. 그리고 수정 로그는 로그 업데이트 해서 이제 MySQL 업데이트 해서 수정 로그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의 리플리케이션에 주로 사용되는 바이너리 로그, 로그 B는 역시 mysql-bin.log라는 파일로 지정해라. 이름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앞에 로그냐, 로그 업데이트냐, 로그 bin이냐, 그 다음에 슬로우 로그 쿼리. 이전에 했겠지만, 일정 시간 이상의 수행 시간, 여기서는 이제 5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5초 이상의 수행 시간을 가지는 쿼리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시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에디팅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서버를 리부팅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쿼리를 수행하면서 로그가 생성되면서 저장이 되겠죠. 쿼리가 수행되면서 조건에 맞는 로그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로그에 대한 간단한 실습을 해봅시다. 자,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남기고 싶으시면 my.ini, 유닉스 같으면 my.cnf 컨피그레이션 파일이죠. 자, my.ini에 MySQL D 섹션이 있죠. 자, 대문자 대괄호로 되어 있는 MySQL D 섹션에 로그 업데이트, 로그 빈, 슬로우 쿼리, 로그 슬로우 쿼리라는 옵션에 변수에다가 원하시는 로그 파일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그리고 나서 리부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를 리스타트 시켜 주시면 이제 로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로그 파일을 보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MySQL 서버 5.7 폴더 안에 있는 my.ini 파일을 덤프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에디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수정해서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MySQL D라는 대괄호 브라켓 안에 로그 업데이트, 로그 빈, 로그 슬로우 쿼리, 그리고 롱 쿼리 타임, 이것은 이제 5초 이상의 수행 시간을 가지는 쿼리들만 따로 로깅 파일에 기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로그 파일들을 보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MySQL 노티파이어의 러닝을 리스타트로 바꾸시면 서버를 리부팅 하면서 이제부터는 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역시 백업을 하고 역시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로그에 대해서도 알아봤네요. 그래서 이제 자, 백업에 대해서는 DBMS를 전체를 백업 또는 DB 백업, 테이블 단위 백업, 스키마 더하기 데이터 백업, 스키마 백업, 데이터 백업,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콘솔 모드에서 그리고 워크벤치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복원에 대해서 봤는데요. 역시 동일한 옵션에 대해서 콘솔 그리고 워크벤치, 또 이제 프롬프트 소스 명령어에 대해서 다뤘죠. 소스 명령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복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사항을 4가지 로그 파일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했다든지 최적화, 수행 시간이 많이 걸리는 쿼리라든지 에러가 발생한 쿼리라든지 또는 전체 쿼리 시간 로그라든지 또는 리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로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